자, 계속해서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이 지정 절차상의 특례, 그 중에 두세 가지는 자주 출제가 되긴 하는데, 기본 틀을 놓치시게 되면 요거 외워놓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본 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용도적은요, 당연히 도시, 군, 관리객의 일종이다 라는 전제에서, 자, 용적을 지정할 때 또 변경할 때 도시, 군,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변경되면 그에 따라 각종 규제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 지역은요, 자, 어떤 토지의 최초로 자,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다루는 그런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같은 100평짜리 토지를 할지라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고요. 이에 비해서 뭐 중심 상업 이런 땅은 엄청 비싼 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옛날에는 땅 얘기하면 몇 평이냐 이거부터 다들 물어봤었죠. 의미 없어요. 뭐부터 용도 지역부터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용도적을 지정 변경을 해서 당연히 도시, 군, 관리객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이게 기본 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게요. 지금 제가 기초조사, 공고일람, 지방의견정치, 이반, 협의심의 결정고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요, 몇 년씩 걸립니다. 시간들이 엄청 많이 걸려요. 자, 난리가 납니다. 어떤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을 바꾸기 위해서 세워라 내워라 이거 몇 년씩 걸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토지가요, 신도시 개발하려고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지정을 했다 하십시다. 자, 어떤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야. 그럼 개발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의 경우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밑에 있는 용도적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토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이미 도시지역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개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용도 지역부터 먼저 바꿔줘야 돼요. 용도적을 어떤 거죠? 도시군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시적으로 바꾸는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빨리 신도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용도적을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용도적은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린다 라는 전제에서, 자, 그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각종의 절차를 좀 생략을 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도적 지정 절차의 특례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해서 용도적 지정 절차의 특례, 자, 요게 단편적으로 시험에 축축 더 뽑아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먼저요, 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 의제. 자, 일단은 도시지역, 우리 앞에서 일종 전용 주거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21가지 종류라고 했었고, 이 21가지 종류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였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크게 이제 4개 또는 5개로 우리 특별히 우리 법에서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구, 이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있다.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뭐한 땅이죠? 예, 신도시 만들려고 지정해놓은 땅을 택지개발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요, 신도시, 바로 인구의 집중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토지의 인구의 집중이 예상이 되면 도시군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적을 도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신도시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법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바로 공단 등을 조성하겠다니 산단이 산단 줄여서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외에도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는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용으로는 이 산업이 집중 예상되는 지역,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용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농공단지죠. 자,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농촌 관련 드라마 등을 보게 되면요, 그런 거 있었죠. 간의 수공업 등을 할 만한 아주 소규모의 공장 이런 것들을 농공단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업의 집중까지 볼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의지한다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선 요 두 가지가 주된 포인트, 인구 관련해서 택지 개발지고, 산업 관련해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 첨단산단 등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자, 요게 이제 요즘에 밀양인가요? 거기서 상당히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송전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뭐 전원주택이 아니라 어떤 땅이면 전기 관련, 송전, 배전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도시적으로 특별 결정구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의 연접한 공유수입니다. 자, 일단은 항만구역이라든가 어항구역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절대로 개발을 해서는 안 돼요. 아주 규제가 강력한 땅을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부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어떤 토지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이쪽이 바다고요. 그 다음에 항만구역이야 또는 어항구역 같습니다. 의미 자체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개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땅, 이 항만구역과 접해 있는 이 바다, 공유 수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옆에 토지가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나요? 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구역, 항만구역이다. 그럼 개발하면 된다?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개발하다가 삽질을 잘못해서 이 바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항만구역은 절대로 개발하지 않으니까 안 돼,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항만구역, 어항구역 중에서 도시지역, 용도적인 도시적이라는 부분을 전제가 살 때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부분 특별히 물어보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자. 그래서 결국 이쪽 도시적에 관한 규제와 항만구역에 관한 규제가 전혀 정반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시험 준비하셔야 되죠. 자, 이거 의미 이해하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봤자 5분 지나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분 지나면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당장 시험장 가시면요 정신이 핑핑 돕니다. 답 외우셔야겠습니다.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택지 개발지구. 지금까지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다 답이요 택지 개발지구였어요. 예, 그리고 거꾸로 다음 중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했을 때는 농공단지,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개만 정확히 감을 잡고 있으면 개별 법의 내용까지 다 파악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요 두 가지, 자, 최근 한 15년 사이에 문제 잡는 딱 두 가지 약속을,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 같은 중요한 답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가 되겠고요. 농림적 결정구 시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요 지문은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자, 관리적에 농업진흥적이 지정되는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현재 용도 지역이요.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농사 열심히 짓자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다 하십시오.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나중에 간단하게 공부하시게 될 텐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의미 토지의 특성을 파악해 볼까요? 자, 관리지역은 농사 짓지 않는 땅, 말다는 땅. 최소한 관리지역은 최소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아닙니다. 도시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적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땅, 이게 바로 관리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했을 때 예, 못 짓습니다. 왜요? 모든 토지 이용주제는 뭐를 중심으로?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법에서 농사를 짓자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이 문제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지역을 어디로? 농림지역으로. 어떤 과정? 우리 앞에서 보셨던 그 복잡한 과정, 도시 구분 관리계 2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적을 농민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들이 정말 많이 걸려요. 농사 한번 짓다가 춥습니다. 바꾸느라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논리죠. 관리지역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애매한 땅에 농사 짓자고 농업지능 작성하면 에라 모르겠다. 특별히 물어보자. 농민적으로 결정 고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농림적 및 자연환경 보존적 의지에서 자, 관리적의 산지 관리법 따른 보전 산지가 결정 고시가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전 산지 의미 숲을 잘 가꾸기 위한 땅이에요.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관리 지역은 숲을 잘 가꾸기 위한 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한 땅은 어떤 땅이었었죠? 두 개가 있었어요. 농림업의 진보, 산림 보존을 위한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순, 문화재 보존과 수산장으로 보호, 육성, 거기도 숲은 들어갑니다.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자, 결과적으로 숲을 잘 가꾸기 위한 땅은 뭐라고요?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관리지역에 보존산지, 그럼 숲을 가꿀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안 된다고요. 원래는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관리지역에서 바로 농림지역 혹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관리지역에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특별히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이런 조항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현혹되게 되면 주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자, 용도적은 도시군 관리객이니까 당연히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택지개발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결정의 특례. 자, 요건 좀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요것도 그림 가지고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토지에 뭐가 있다고요? 아마도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공유수면, 여기서 우리 법적으로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원래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등을 총칭하는데 바다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어요. 자, 왜 매립했을까요? 네, 모르죠. 매립 목적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매립 목적. 자, 그래서 바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 토지, 바다 육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과정?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은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 없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예, 외우셔야 돼요. 다 못 외웁니다. 결론만 외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같으면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파악할 때는 공유수면 뜨고요. 공유수면 뜨고 뭐를 같으면을 찾아보셔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매립 목적하고 이 토지, 이웃하고 있는 토지에 뭐가 있다고요? 무조건 용도지역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이 용도지역의 목적이 내용이 똑같으면은 얘는 뭐 그놈이니까 특별히 어떻게 하자?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매립 목적하고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이 뭐 비슷하면 또는 뭐 반만 같으면은 잘 모르겠으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쟁점 원래는 나머지는 다 어떤 과정?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 토지 용도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이 똑같으면 특별히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앞으로 이 지문 분석하실 때 공유수면 뜨면은 뭐 다르고 비슷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같을 때만 특별히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볼까요? 야, 용도적은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의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라고요? 자, 도시적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택지개발지구. 도시적 의지하는 거 틀린 것을 고르시오. 농공단지.
그리고 공, 유, 수면 뜨면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바로 용도 지역 이렇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원칙인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연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주된 자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은 뭐 알아먹을 것 같단 말이지 해서 안 한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저점 줄줄 나올 수가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자기 점수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검펠과 용적률, 용도 제한돼서 규제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제일 부담스럽고요. 이미 올해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검필, 용적률, 요 숫자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미리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소개 용도 제외를 통해서 도달하고 재생이 보여졌다고요. 검필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물론 간접적 높지 않은 문제도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3대 규제, 검필, 용적률, 용도 제한인데요. 자, 바로 이 검필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그 다음에 대강 용도 제한의 윤곽 이런 것들을 잡고 가셔야 돼서 자, 먼저 주거지역, 우리가 도시지역은 총 16개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다시 한번 종류 기억해 볼까요? 자, 크게 3개 전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드렸고요.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유통 4가지. 공업지역은요, 전, 일, 준 3가지. 녹지는요, 자, 생복 해서 3가지. 그 다음에 또 관리지역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총 21가지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지정했습니까? 바로 검펠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최대 한도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자, 검펠요, 이 숫자 외우는 것 자체는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금방 외워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써먹지를 못해요. 왜? 21개 용도적인 종류가 다 있어요. 암기가 돼 있고 이 숫자 매칭을 시켜야지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요, 주거지역 5, 6, 6, 5,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은요 9, 8, 7, 8, 공업지역은요 7, 7,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 이하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40% 외에도 예외적인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숫자 5, 6, 6, 5, 7, 9, 8, 7, 8 777, 다 20%의 계획관리력 40% 이하라는 숫자 외워두셔야겠고요. 자, 검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주거지역부터 최대한도 큰 숫자만 외우시게 되는데 이 숫자를 줄줄이 외우셔야 돼요. 자, 주거지역부터 6가지 100%, 150, 200, 250, 300, 500에서 6개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3가지 중심상업지 제일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300, 350, 400 되어 있고요. 녹지는 100, 180에서 자, 아까 우리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겠어요. 한편 도시지역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검펠과 용적률 숫자 외워두시되 다만 이 5, 6, 6, 5, 이딴 식으로 여기 되면 금방 외웠다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례 14페이지 나와 있다시피 일종 전용 주거지라면 어떻게 50에 100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2종 전용 주거든요. 50에 150.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 60에 200. 2종 일반 주거 60에 250. 3종 일반 주거 50에 300, 준주거는 70에 500 이렇게 용도지역 한번 하고 건필용, 용도지역하고 건필용 이렇게 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못했다는 내용 또 외우지 않았다는 사실 스스로 자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용도적인 종류를 외우셔야지 결과적으로 이 건필용으로 숫자를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해결하는 건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은 각각의 용도적으로 검필, 용도 이렇게 묶어서 가셔야 돼요. 중심상업지역은 90에 1500, 일반 상업지역은 80에 1300이었네요. 자, 근린상업지역은 70에 900, 유통상업지역 80배. 자, 80에 1100이죠. 우리가 앞에서 근린과 유통을 비교했을 때 근린상업지역은 재래시장,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더 건물 높이 진다고요? 유통상업지역이라고 이미 지적을 한 바와 같습니다.
자, 공업지기요. 70에 300, 70에 350, 70에 400 이렇게 전, 일, 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자, 녹지 20에 100, 20에 100, 20.